사실은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맞습니다만 이번 주에 또 하나 딥시크라고 하는 새로운 이 AI 챗봇이 중국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오픈 AI에서 만든 이번에 O1이라고 저도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론 중심의 AI보다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앞섰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전 세계 IT 트렌드 우리만큼 빨리 전해드리는 곳이 있을까? 제가 자부할게요. 목돈연구소가 제일 빠릅니다. IT 업계의 핫 이슈 쉽고 재미있게 근데 굉장히 트렌디하게 언박싱하는 시간이죠. IT 언박싱. 오늘은 중국 인공지능의 현주소 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빨리 전해주시는 분이 제 옆에 계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든든한데 우리 감기 걸려서 밖에는 못 나가지만 베란다에 있는 눈을 끌어 모아서 미니 눈사람 만든 8725님하고 우리 애기하고 같이 들을게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가지고 싸우는 제일 큰 두 나라가 있다면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네. 웬만하면 이제 그 양분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 되겠어.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 주 초에 스탠포드 대학,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 세계 이 AI 경쟁력을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거기서 당연히 1위는 미국이 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중국이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압도적인 차이로 3등을 영국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 2 차이가 대단히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트럼프 지금 2기 행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의하지만 AI 신냉전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도 뭐가 있냐면 맨하탄 프로젝트 포 AI 디펜스가 있어요. AI의 국방을 부분에서 강화해서 중국을 완전히 압도할 때까지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만큼 중국이 경쟁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AI 수준을 저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네. 사실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다 AI 못 만들게 하려고 규제했던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H100도 뭐 수출을 금지시켜서 그렇죠. H20으로 가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한국하고 일본이 갈등을 할 때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을 갖다가 억제했을 때 한국이 오히려 그 부분을 역전시켰던 우리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일반적인 평가는 수출 규제가 그렇다고 수출 규제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었지만 수출 규제가 중국에게 자립적인 AI 경쟁력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 미국의 싱크탱크라든지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사님. 이게 어차피 수출을 해도 그쪽으로 갔을 거고 그럼요. 수출을 안 해도 자생력을 키우는 건데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도를 좀 늦췄어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문제 충분히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민간 주도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구글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AI 성장을 주도하고 투자도 주도했다라면 중국은 역시 정부 주도로 투자를 이뤄냈고요. 규모도 막대할 뿐더러 그리고 물론 정부만 한 건 아니에요. 정부가 일종의 계획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분담을 시켜준 거죠. 자율주행은 하웨이가 하도록 해. 뭐 바이두가 하도록 해. 뭐 알리바바는 스마트 시티 쪽으로 맞도록 해. 뭐 텐센트는 헬스 쪽 관련돼서 AI를 강화하도록 해. 이런 식으로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주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 주도긴 하지만 민간도 좀 끼어 있었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민간 주도로 그렇죠.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맞습니다만 이번 주에 또 하나 딥시크라고 하는 새로운 이 AI 챗봇이 중국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오픈 AI에서 만든 이번에 O1이라고 저도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론 중심의 AI보다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국이 여러분 그냥 산업적으로도 이렇게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것은 이렇게 칩을 막았는데, 그러니까 이 학습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막았는데, GPU를 막았는데 어떻게 오픈 AI의 가장 최신 상품인 O1을 능가하는 딥시크라는 것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가? 그것도 무료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
가격도 너무나도 저렴하고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재해석들 그리고 미국 정책에 대해서 재평가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이런 논쟁들이 지금 대단히 치열하게 막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거 담아갔는데 어떻게 그거 만들 수가 있어요? 중국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하이퍼클로바 X를 내면서 한국어를 특화시켜서 연습시켰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오픈 AI의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언어 중에서 0.7%가 한국어거든요. 그러니까 90%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하나의 단일 언어로 그 90%의 영어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96개 국어를 합니다. 챗GPT는 이 96개 국어를 갖다 아주 조금씩 분담을 시켜준 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국 언어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언어를 많이 쓰는 나라는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쓰는 이 데이터가 풍부하다 보니까 네. 중국어 하나만으로 90%를 학습을 시켜도 충분히 놀랍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은 알리바바에서 만들었던 관 2.5라고 하는 것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이 소스를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어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추론하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국은 언어권이 강력한 이 데이터 그러니까 한국어도 뭐 중요하지만 한국어는 데이터 양이 너무 작고 중국은 압도적으로 많고 영어도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이 압도적으로 많은 언어 학습을 통해서 AI가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H100 칩이 없었잖아요. 네. 뭐 밀수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에 있는 자사 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금지가 있기 전에 좀 더 많이 샀다 그리고 H20도 연결했다 했는데 가장 여러분 GPU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종 GPU 즉 H100과 H20은 한 데이터 센터에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아 이식 수술을 하면 잘 안 돌아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종 그러니까 네. 서로 다른 GPU를 연결하는 것은 GPU는 여러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H100 블랙웰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예를 들자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블랙웰 13만 개를 주문했잖아요. 이 13만 개가 들어가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균일한 GPU가 돌아가면서 여기서 성능을 내는 건데요. 중국에서 과학진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서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방식은 서로 다른 GPU인데도 그래도 강력한 거 아니에요? 네, 성과를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연결해주는 브릿지 기술을 개발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거든요. 비효율적이니까. 비효율적이고 네. 그냥 엔비디아 거 이번에 업데이트하고 이번에 블랙을 하면은 H100 필요 없으면 이거 H100 필요한 나라에 중고로 팔고 그쵸. 이러면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거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는데 흔히 말해서 결핍이 공공함이 무언가를 해결한다는 것처럼 이 공공함과 어려움이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하웨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웨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이트 메이트 70 시리즈. 네, 70 시리즈를 냈는데 사실은 이 트럼프 1기 때부터 이건 시작됐거든요. 하웨이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하웨이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고 중국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대단히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즉 구글이 만드는 운영체계를 쓰고 있었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안드로이드 주지 마라고 구글에게 강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안 줬어요. 그랬더니 하웨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체 OS를 만들어야 되는데 OS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걸 섞었습니다. 안드로이드하고 자신들이 만든 이 서비스 그 OS하고 휴면에서 하이브리드로 작동하다가 요번 그 70에서는 처음으로 안드로이드를 다 빼고 이 넥스트 버전으로 해서 이 완전하게 하웨이가 순수하게 만든 첫 번째 모바일 운영 체계를 작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웨이에 대한 어려움 압박의 공공함이 자체 OS를 만들어내고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고 하더니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신 격언하고 속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네요. 물론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수 있을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H100과 H200에서 블랙웰로 넘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것이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한다라면 중국에서 과연 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점은 있는데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중국이 결코 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에너지 부분을 듭니다. 여러분 AI의 데이터 센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죠. 네. 지금 그런데 미국은 지금 빠른 속도로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던 재생에너지를 짓던 이것이 짓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했지만 원자력 발전소 2기 졌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중국은 37개 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37 그리고 개요. 재생에너지 부분도 가장 전 세계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량을 극단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것이 정확하게 데이터 센터하고 맞아떨어지면서 AI 부분을 학습시키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학습을 못 시키는 일을 없게 만든 것이 중국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좀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이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네요. 그 스마트폰 시연하는 그 화면을 보니까 거의 이거는 연설이 IR이나 아니면 제품 언박싱이라기보다는 애국주의 연설? 그렇죠. 거기에 가깝더라고요. 네. 지금 초도 물량이 330만 대 이상 팔려나갔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좀 참아주면서 기능에 부족한 부분까지 그 양해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애플 이제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요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모니 넥스트라고 하는 하웨이가 만든 OS인데요. 문제는 과거에는 그래도 융합을 해서 안드로이드 때 구매한 앱이 작동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완전히 독립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 하모니 시스템을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 아니고서는 과거에 구매한 앱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그 쓸모 없어졌네요. 다 쓸모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모니 이 넥스트에 맞는 새로운 개발된 앱을만 쓸 수 있는데 그 앱의 숫자가 아직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메이트 70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주의 아니면 당분간 불편함. 왜냐하면 앱 생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준비를 했겠죠. 가장 국민들이 많이 쓰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위챗이라든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앱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다양성 우리가 앱은 정말로 뭐 아이폰의 앱 스토어만 해도 500만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도 500만 개 정도가 있는데 당장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당장 숫자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위축된 형태로 써야 되고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데 벌써 300만 개가 주문이 넘게 있다는 것은 그 불편을 감내하겠다는 사람이 규모가 대단히 작지 않다라는 거고 이것을 발판 삼아서 가속도를 낼 것이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하웨이는 수출을 좀 해야 되는데 유럽에는 수출을 했었거든요. 스마트폰을. 근데 과연 유럽의 소비자들이 이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거를 만들었는데 또 이제 하웨이 거를 위해서 또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과연 만들지는 지켜볼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중심과 동남아 중심으로 제한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물론 단일 시장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이즈의 시장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미국하고 중국이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경쟁을 벌이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그러니까 우선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메타가 만든 라마라고 하는 생성 AI 거대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오픈 소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픈 소스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라마를 오픈 소스로 해줬더니 중국이 다 받아갔다. 그래서 중국이 다 받아갔고 아마 그러니까 일부 추론하는 것은 알리바바가 이번에 관 2.5라는 것을 오픈 소스로 했는데 대단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벤치마킹 테스트하는데 1위부터 20위 중에서 50%를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생성 AI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라마의 변형일 거라는 추론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갑자기 공개도 하지 않았던 스타트업으로 분류되지도 않았던 핵심 생성형 AI 스타트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 이번 주에 딥시크라는 걸 발표하면서 도대체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냐. 갑툭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라마 같은 경우는 추론에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 숨겨놨던 기술들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아까 전에 그 정부 주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대기업 주도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오픈 AI는 뭐 대단히 발전된 대단히 큰 스타트업이지만 스타트업들도 있고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것도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중국은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에 대한 벤처 캐피탈 자본이 거의 모이지가 않습니다. 다 국부 펀드 즉 정부 돈에 의해서만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이미 흔히 말해서 큰 기업을
중국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은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지금 되게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이 큰 기업들이 워낙 서비스 영역이 크잖아요. 위챗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영역이 크고 바이두 같은 게 한국의 네이버죠. 네.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알리바바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큰 이커머스 기업에다가 클라우드 기업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기업 3대 대형 기업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친다면 화웨이까지 해서 여기에서는 AI에 대한 투자도 많고 연구도 많고 특허도 미국보다 앞서고 있고요. 예를 들면 텐센트만 해도 AI 특허가 2,000개예요. 근데 여러분 상징적으로 구글이 500개입니다. 텐센트가 2,000개인데 구글이 500개. 500개밖에 안 된다고요? 네네. 그러다 그 정도로 물론 특허만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모든 생성 AI는 구글이 발표한 논문 2017년에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에서 모든 지금 생성 AI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또한 기본 기술은 미국에서 만드는 거고 근데 미국이 그것을 공개했거든요. 오픈소스로 그 모델을 공개했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도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고 있는 거고 중국도 그 모델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중국은 그 위에다가 조금은 치사한 것으로 특허를 많이 내는 거예요. 구글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특허를 많이 안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특허 수치만으로 모든 기술력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만큼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와, 이 와중에 우리는 몇 개 있어요라고 묻지 못하는 제 자신이 싫어지네요. 우리는 몇 개 없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그래도요. 네. 예를 들면 전체 22를 뽑았는데 네. 중국이 13개를 차지하고 미국이 4개 차지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나 들었습니다. 아. 네. 아,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돼요. 네네. 그래요. 내년에 좀 늘어나겠죠. 그렇죠? 아,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인공지능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을 세계 지도 딱 펴놓고 보면 중동에서 그렇게 맞붙으려고 한대요.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는 네, 거예요? 이 중동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석유로 운영되는 사회의 종말 이것들이 사실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돈 많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잘 알고 있고요. 사우디 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거대한 AI 국부 펀드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AI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부분으로서 엄청난 규모를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중국 기업들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뒤늦게 미국 정부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강제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거기다 보내요. 강제로요? 네, 강제로. 이거 확실한 거죠? 네, 강제로 맞습니다. 보낸 맞습니다. 거? 그래서 네. 강제라는 건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때렸다, 채찍질했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언을 하면서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여기서 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도 같이 후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네이버를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AI 기업들이 중국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중동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이것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미국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손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냉전하고 비슷한 거죠. 네. 미국하고 과거에 소련만 싸웠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아프리카 어떤 국가는 소련 편이고 어떤 국가는 미국 편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많은 국가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투자를 갖다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할 것인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할 것인가에 중국과 미국의 어떠한 정부들의 갈등도 거기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와중에 또 내 뒤로 줄 서 이런 경쟁까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솔직히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손에 딱 그 와닿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네. 인재를 확보하는 전쟁이 치열하다는 건 알겠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도 인력을 서로 빼가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렇게들 심지어 마이크론까지 한국에 와서 지금 채용 설명회 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AI 관련해서 인재를 확보하는 경쟁에서는 중국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미국보다? 그런 통계가 이제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서 분석을 해요. 1년에 몇 명의 유학생이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는가 해서 미국이 아무리 규제를 해도요. 학술적 규제는 하지 않았어요. 교육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컴퓨터 공학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오는데요. 중국의 컴퓨터 공학자들의 90%가 대부분 돌아갑니다. 아, 거기 취업하지 않고?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 그 통계는 70 몇 프로가 미국에 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연봉 차이가 워낙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지금 정부에도 AI 위원회를 만들어서 AI 지능 정책을 많이 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보면은 엔비디아의 칩을 좀 더 사가지고 좀 뭐 배포를 한다든지 뭐 흔히 말하는 소베린 AI라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특정 기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신경 못 쓰고 있는 것이 인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픈 AI에 취업하는 AI 개발자의 초봉이 대졸 초봉이 $1,000,000입니다.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면 지금 프랑스는 근데 어떻게 갔냐면 그 연봉 차이를 프랑스 정부가 보전해 줬어요. 아, 우리가 입금할 테니까 나라에 돌아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 사람들 데려와도 돼요. 인도 사람을 데려와서 나오면서 프랑스의 미스트라를 만들 때 미스트라를 일하는 힘 사람들은 원래 딥마인드나 한국에도 딥마인드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픈 AI에서 일하는 그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을 다 콜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고국으로. 어. 그래서 미스트라를 만들고 거기에 국가가 지원해주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여기에 인재들의 프랑스 사람이 아닌 사람도 너희들 친구들 동료들 후배들 다 데려와라. 만약에 그 월급을 못 주겠거든 나머지 차익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 아,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좀 필요하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런 자부심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AI 치열한 경쟁에서 한국인이 만든 AI만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면 여기에 국적을 따질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아, 그리고 세계적인 빅테크 보세요. CEO는 인도 사람, 뭐 그렇죠. 개발자는 미국 사람 다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도 이러한 개발 인력에서 AI 연구자라면 모든 사람을 데려와야 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 시작하겠다는 게 맨하탄 프로젝트잖아요. 맨하탄 프로젝트는 여러분 1943년부터 1946년까지 사실은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아인슈타인 뭐는 안 맞아요. 들어갔지만 네. 들어갔지만 여러분 멕시코 뭐 해가지고 당대의 물리학에서 조금 이름 좀 날린다는 사람들은요 다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다 강제로 들어가서 그 강제 프로젝트잖아요. 거주의 자유도 없으니까 이전의 자유도 없으니까 가족들도 데려오게 한 거잖아요. 아, 저희는 거주 이전에 자유 드리고요. 저희도 좋은 K컬처 처우.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럼요. 아, 그거 괜찮네요, 진짜. 네. 아니,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인재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박사님.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쭉 본 게 우리가 잘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저는 말씀드렸던 인재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닷컴 버블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처럼 AI 버블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닷컴 버블이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망이 깔렸잖아요. 그거 생각나요. 우리나라 PC방에서 깔려있는 선이 대만의 기간망하고 속도가 비슷하다. 그렇죠. 그것이 네. 닷컴 버블 때 나름대로 과잉 투자들이 생기면서 맞아요. 나온 거거든요. 저희도 AI 과잉 투자해야 됩니다. 거품이라 할지라도 과잉 투자가 되면 흔히 말하는 AI 인프라가 강해지거든요. 인재들도 와야 되고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전기도 문제가 에너지도 문제가 됩니다만 과잉 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글의 대표인 피차이와 메타의 대표인 저커백이 뭐랬냐면 지금은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과잉 투자의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그런 위험 지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 돈 없어도 쓸 땐 써야죠.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